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종무 선생님이 없어요. 홍종무 선생님이 가정사로 연가를 내고 3일간 안 나오셔. 그래가지고 오늘은 선생님 혼자 하고 있어. 혼자 하니까 좀 쓸쓸하기도 하고 뭐 저 넘겨주는 사람도 없고 해서 약간 이상하네. 그렇지만 어차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 이태원과 관련된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이 더 연장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 일주일 분량을 더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수업을 해야 되겠어요.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교과서 76쪽부터 80쪽까지 한반도의 이제 지사와 한반도의 지사와 관련된 얘기. 지사가 뭐야, 지사? 뭐, 한반도 지사, 무슨 경기도 지사, 강원도 지사, 이런 건 아니고, 한반도 지사라는 건 한반도의 지질학적인 역사라는 뜻이야. 지질학적인 역사. 한반도의 지질학적인 역사. 근데, 한반도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알아왔는지 모르겠는데, 한반도의 땅덩어리는 뭐랄까 옛날에 바닷속에 있었던 적이 상당히 길어. 바닷속에 있었던 그 시간이 되게 길다는 뜻이지. 그래서 즉 그 한반도는 바닷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물에 잠겼다 떠올랐다. 물에 잠기는 거를 해침이라고 그래. 해침. 바다가 이제 침범에 들어와. 해침과 물이 빠져나가. 그러면 육지가 드러나지. 그건 해태라고 그래. 해태. 그래서 해태와 해침, 물이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오고를 이제 계속 반복했던 그런 시절이 되게 많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한반도에는 육지에서 만들어진 육상, 즉 땅이 드러났을 때 만들어진 지층하고 바닷속에 들어있을 때, 바다 물 밑에 있을 때 만들어진 지층하고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이 돼. 그래서 육지에서 만들어지는 지층, 주로 이제 퇴적층과 관련된 건데, 그래서 이거를 육성층이라고 해요. 육성층. 육지에서 만들어진 거. 육성층. 잘 생각해보면 육지에서 만들어진 거는 흙, 뭐 자갈, 모래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이 굳어서 암석이 된 것들은 이제 육지에서 만들어진 거야. 반면에 석회암 같은 거 있지. 석회암. 석회암은 바다에서 만들어지잖아. 깊은 바다나 깊은 호수. 그래서 석회암이 있다는 거 또는 뭐 삼엽층이나 해양생물 화석이 나오는데 그런 데는 바다에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게 육성층, 육지에서 만들어진 지층은 주로 퇴적암류로 돼 있어. 퇴적암류. 퇴적암. 그리고 바다에서 만들어진 해성층은 주로 석회암으로 되어 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그 석회동굴이 되게 많아. 석회동굴. 선생님 어렸을 때는 뭐 수학여행이나 여행을 동굴로 많이 갔어. 석회동굴. 그래서 석회동굴, 뭐 저쪽에 뭐 강원도 쪽에 뭐 고수동굴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동굴도 있어. 제주도에 가면 그 화산동굴이지, 동굴. 제주도의 만장굴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거는 화산굴이야. 화산동굴. 화산 용암이 지나가면서 만들어진 동굴이고, 석회동굴은 석회암을 물이 녹여서 지나가면서 만들어진 동굴이야. 석회동굴. 석회동굴이 있는 곳은 다 바다 밑에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잘 보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그 석회암 지대는 강원도에 되게 많아. 강원도. 그리고 북한으로도 이제 석회암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요즘은 그 우리나라 수출 품목 1호가 무슨 뭐 반도체 이런 건데, 옛날에는 석회암으로 만든 시멘트였어. 시멘트. 그러니까 시멘트가 우리나라에서 주 생산 품목이었던 때가 있다고. 그건 뭐냐면 시멘트가 많다는 건 시멘트 재료가 된 석회암이 많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땅이 바다에 있었던 적이 되게 많았다는 그런 뜻이지. 그럼 지사를 한번 좀 더 자세히 이제 지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 책에 그 77쪽에 있는 표를
화면에 띄었어요. 화면 일단 원생대 아래부터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원생대는 우리가 이제 선캄브리아대라고 해요. 선캄브리아대. 원생대라고 썼는데 선캄브리아대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선캄브리아대는 되게 오래됐어. 지금으로부터 약 5억 7천만 년 이전 정도 된 거야. 그냥 5억 5천만 년. 여기는 지금 5억 4천만 년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시대에 해당되지. 그 이후로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지구하고 원시간 에웠으리라 생각해요. 고생대 카모, 실대, 석패. 그러니까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분기, 석탄기, 페lum기. 이거 외워야 돼. 카모, 실대, 석패.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주라기, 백악기, 트즈백. 그 다음에 신생대는 뭐 팔레오기, 네오기, 사기 이렇게 돼 있지. 요 두 개가 이제 3기야, 3기. 그래서 전에는 저를 그냥 팔레오기, 네오기 하지 않고 3기, 4기 이렇게 나눴다고. 3기, 4기.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러면 신생대 옛날에 3기, 4기 나누면 1, 2기는 어디 갔어? 신생대 1, 2기. 신생대 1, 2기는 원래 이제 옛날 그 세계적인 지질학자들이 지구의 시대를 나눌 때 신생대 1기기가 있었어. 1기기. 그러니까 1, 2, 3, 4기가 이렇게 있지. 지금 이제 신생대 4기에 해당되는데 그럼 1기기는 어디 갔어? 1기기 나중에 조사하다 보니까 1기기는 중생대 말이나 신생대 3기로 끼어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잘못 만드는 거지. 그래서 1기기는 중생대 말하고 신생대 3기로 흡수돼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1기기가 없는 거야. 그래, 없어졌으니까 그냥 3기, 4기를 1기기로 바꾸자. 이렇게 하면 그동안 해온 게 헷갈리잖아. 그죠? 그래서 1기기를 그냥 없애고 3기, 4기 이렇게 일반 이제 나눴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 외우고 여러분들이 요거 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아둘 게 크게 얘기하면 뭐냐면 고생대 뭐 여기 보면 조선누층군 평안누층군 이렇게 돼 있어. 조선누층군 평안누층군. 그래서 옛날에 이걸 보면 조선계 평안계라고 그래. 조선계 평안계. 그 다음에 중생대로 가니까 대동누층군 경상누층군 이렇게 있네. 이건 대동계 경상계.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좀 이따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고생대에는 대부분 육성층에 해당돼. 물론 바다가 들어오기 잘못 얘기했네. 고생대는 대부분 해성층에 해당돼. 물론 뭐 육지가 드러났던 적도 있어요. 고생대 내내 물에 잠겨 있었던 거 아니야. 아까 얘기했지. 물이 들고 나오게 해서 해치매태가 반복됐다. 그래서 이때는 물이 들어왔을 때,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즉 그때는 이제 한반도가 바닷물에 잠겨 있을 때가 있고 바닷물이 빠져서 그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가 있어. 해침과 해태를 되게 반복했어. 그래서 고생대를 잘 보면 고생대에는 석회암층도 되게 많고 그리고 바다에서 살았던 삼엽층이나 이런 화석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 얕은 바다에서 살았던. 그거는 고생대 때 바닷물 속에 한반도가 잠겼던 적이 많았다는 거야. 그리고 중생대가 더 중요해. 중생대에는 요 조산운동이 있어. 요 송림조산운동, 대보조산운동, 불국사조산운동이 있는데 대보조산운동이 되게 중요해. 대보조산운동. 요 조산운동은 뭐냐면 땅이 한반도 땅이 갈라지면서 밑에서 마그마, 화성암이 막 분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반도를 찢고 용암이 마그마가 분출해 올라오려면 아래에 있던 암석들이 올라오려면 얼마나 그 지각이 막 갈라지면서 찢어지면서 고통스럽겠어. 그렇게 조산운동이 뭐야? 조산운동. 조산운동은 산이 만들어지는 운동이라는 뜻이야. 산은 밑에서 그 밑에 있던 그 화강암 덩어리, 즉 마그마 덩어리가 치밀어 오르면서 육지를 뚫고 올라오는 거야. 땅을 찢고 올라오는 거지. 그래서 밑에 지하 심부에 있던 암석이 올라와. 심성암이 올라와. 심성암. 그래서 그럼 심성암 우리가 대부분 아는 게 화성암 중에서 화강암이 있다 했어. 그래서 대부조산운동, 불국사조산운동에 의해서 송림조산운동도 있는데 이건 뭐 크게 한반도에 관여하지 않은 거니까 한반도 안에 남쪽에
그래서 얘네들이 그 대부조산운동과 불국사조산운동이 시작되면서 화강암 덩어리가 올라왔다고. 그래서 그 화강암 이름이 뭐냐면 대부화강암이야. 불국사조산운동으로 만들어지는 화강암은 불국사 화강암. 되게 중요하지. 그 다음에 신생대는 그냥 비워놨는데 신생대는 조산운동이 아니라 화산운동이 활발했어. 화산운동. 그래서 그걸 좀 더 이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어요. 지금은 이 표만 읽어봤는데 지도를 놓고 이제 한번 자세히. 지금 이 화면은 뭐냐면 그 송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교과서에 나오는 그 그림이야. 교과서에 보면 78쪽부터 80쪽에 걸쳐서 나오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하나면에 선생님이 만들어서 하나면에 만들고 일단 송캄브리아대 이걸 하기 전에 그러면 한반도의 지사인데 한반도의 지질학적인 역사를 알아본데 지질학적인 역사는 지층하고 그 암석에 남아 있잖아. 지층과 암석에 남아 있어. 그런데 암석을 보면 대략적인 우리나라의 그 땅의 역사를 대충 이래 알 수 있지. 암석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서울지방도 그렇고 그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은 암석이 뭐냐면 편암과 편마암이야. 편암과 편마암. 이걸 기반암이라고 그래. 기반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편암과 편마암이 밑에 깔려 있어. 기반에. 그리고 그 위에 무슨 석회암도 있고 무슨 사암도 있고 셰일도 있고 화산암도 있고 뭐 현무암도 있고 이래. 그래서 우리나라 암석의 기반이 되는 거는 편마암이야. 편마암이고 편암, 변성암이지. 그래서 이걸 변성암 복합체라고 그래. 변성암이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변성암들이 막 뒤섞여 있는 걸 우리가 변성암 덩어리를 여러 개 뭉쳐 있는 걸 변성암 복합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선캄브리아대에 이렇게 이제 표시된 변성암들 있잖아. 되게 많잖아. 변성암류가. 변성암류. 요거는 표면에서만 그 관측을 한 거야. 물론 밑에 들어가면 변성암이 더 많겠지. 표면에는 뭐가 많아? 표면에는 퇴적암이 많아요. 표면에는 퇴적암이 많을 수밖에 없지. 쌓여서 암석이 된 게 많으니까. 근데 조금만 내려가면 변성암이 대부분으로 있다. 그래서 잘 보면 이 그 뭐야 노란색 계열 요걸로 된 게 오렌지색 계열로 된 게 여기 보면 편암, 편마암 등의 변성암열에서 한반도 암석의 40%가량을 차지하는데 한반도 암석의 40%.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여기 보면 화강암이 35% 있네. 화강암. 그리고 나머지 25%가 퇴적암이야. 그러니까 한반도 실제 그 땅덩어리를 보면 퇴적암이 별로 없어. 퇴적암. 아까 얘기하기는 뭐라 했어요? 지표면은 퇴적암이 이제 가장 많다고 했잖아. 그런데 한반도는 그 나중에 퇴적암층이 만들어진 건 최근이잖아. 퇴적암이 뭐야? 기존에 있던 암석 찌끄러기들이 굳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근에 만들어지는 암석이 별로 없다는 뜻이야. 되게 오래된 암석이 되게 많죠. 그래서 성캄브리아대에서 알아야 될 사항 몇 가지 적어놨어. 요 밑에 요 적어놓은 건 꼭 알아야 되는 상황이야. 요 파일도 여러분 그 온라인 거기에 이제 그 문서 첨부하는데 첨부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 돼. 그래서 성캄브리아대는 편암, 편마암류, 변성암류가 주로 있고 이 암석들이 한반도의 약 4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그 성캄브리아대 5억 년, 5억 4천만 년 이상 되는 오래된 그런 변성암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이 발견된다 그랬지.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여기 이제 소청도라고 써놨는데 우리 연평도 있잖아 여기. 이쪽에 뭐 하여튼 이게 북한이랑 경계가 그래서 연평도 이쪽에 이렇게 연평도 말고 뭐야? 네, 그렇지. 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잖아. 북한하고 맞닿아 있는 요 지역 섬에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어. 스트로마톨라이트.
즉 성칸브리아대 암석이 존재하는 거지. 그리고 곳곳에 있어요.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많지는 않은데 곳곳에 있어. 스트로마톨라이트 어디에 있는 거야? 얕은 바다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얕은 바다, 이게 성칸브리아 때 얕은 바다였다는 거죠. 여기가. 하여튼 이 정도 알아두면 돼.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나오는 성칸브리아는 너무 오래돼서 뭐 지질학적으로 연구할 만한 것들이 거의 없어.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 침식되고 붕괴돼가지고 없어져서 연구하기가 쉽진 않아요. 고생대로 넘어옵니다. 고생대. 고생대는 아까 급표에서 본 것처럼 뭐 평안누층군과 조선누층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중간에는 평안누층군과 조선누층군 사이에는 부정합이 있어. 부정합은 뭐야? 층이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지. 정합은 정상적으로 쌓인 거, 부정합은 비정상적으로 쌓인 거야. 그러니까 아래층하고 위층이 정상이 아니야. 중간이 침식돼서 없어졌어. 그래서 아래층하고 위층 사이가 결층, 빠져나갔다는 뜻이야. 그런 관계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평안계와 조선계 사이는 결층이에요. 그래서 보면 고생대 말, 고생대 초로 돼 있어. 고생대 중기는 어디 있어? 중기가 많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 대결층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조금씩 발견이 돼. 그래서 요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교과서에 뭐 정확하게 실릴 만한 그런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루어지기 있는데 최근에 일어나는 사실이라 큰 자료가 없다는 뜻이지. 먼저 조선이라네. 고생대 지층은 주로 여기 지금 이렇게 표현한 데가 석회암지대야, 석회암. 석회암층. 그리고 요 바닷가 주로 퇴적암층이야, 퇴적암층. 그리고 여기에서 일부 석탄층이 나와, 석탄층. 곳곳에 있어, 곳곳에. 곳곳에 주로 석회암층은 강원도와 뭐 경북, 충북 요 사이에 되게 많아요. 여기 석회암층. 즉 석회암이 있다는 건 이제 고생대가 고생대 때 이제 한반도와 바다 밑에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아까 설명한 해침과 해태가 반복적으로 해성층에는 석회암, 그 다음에 육성층에는 석탄층,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 석탄기가 있잖아요, 고생대 석탄기. 그래서 고생대 지층에서 이제 석탄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거는 석회암 지층, 석회동굴이 많은 지역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석회동굴이 많은 여기 뭐 정선이라고 그러잖아. 정선하고 뭐 고수동굴 무슨 동굴 있는데 충북, 요 동굴 단양 뭐 이 지역, 그 지역이 다 해성층에 해당돼. 바다 밑에 있어. 고생대 지층을 이거 지우고 보면 썩 많지 않아. 그죠? 썩 많지 않아. 한반도에서 몇 군데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생대로 넘어갑니다. 중생대 지층 되게 많죠? 중생대. 색깔을 보면 우리나라는 변성하면은 성칸브리아대, 그 다음에 중생대층이 되게 많아. 그 다음에 고생대, 신생대층은 별로 없다. 아까 얼핏 얘기했어. 우리나라는 새로운 지층이 별로 없어. 새로운 지층. 다 오래된 지층이야. 그 다음에 이제 중생대로 넘어왔어요. 중생대. 한반도 남쪽에는 이렇게 북동남서 방향으로 주로 놓여 있어. 왜냐면 이게 이제 지각 변동이 이쪽으로 이렇게 쭉쭉쭉 일어나서 그 틈에서 이제 암석들이 쌓여 있고 그 골짜기를 따라서 우리나라 지형이 이쪽으로 이렇게 골짜기가 서 있잖아요. 그래서 암석도 이제 저렇게 분포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죠? 중생대 때 중요한 거는 조산운동이야. 화성활동과 조산운동을. 송림, 대보, 불국사 조산운동. 그래서 황암이 관입하는데 이
중부 지방에 있는 서울의 북한산은 화강암 덩어리지. 대부 화강암이야. 대부 화강암이라고 써 있잖아. 대부. 설악산 화강암 덩어리지. 하여튼 설악산 우리나라 명산은 다 화강암 덩어리야. 화강암 덩어리가 주로 대부. 그러니까 중생대 쥐라기에 관입한 화강암 덩어리라 생각하면 돼. 그러면 불국사 화강암 어딨냐면 중생대 말 이제 벼락기. 불국사 화강암 어딨냐면 불국사에 있어. 불국사 말 그대로 불국사. 경주 부근에. 토암산 보면 석굴암 있잖아. 석굴암 있는 그거 다 화강암 덩어리인데 그게 이제 그 불국사 화강암이야. 그거는 중부지방에 많은 대부 화강암보다 약간 더 젊어. 나중에 생긴 거지. 대부 화강암은 주라기. 그 다음에 불국사 화강암은 백악기.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어. 시기가 차이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다 중생대 화강암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강암의 대부분은 중생대 거예요. 중생대. 그래서 여기 화강암관이 35%. 아까 얘기했죠? 화강암의 그 대부분이 35%에 해당되는 화강암이 중생대에 해당돼. 그러면 중생대에는 뭐 화강암만 있느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여기 보면 태저암도 많이 있어. 태저암. 아이고 마산이 아니라 마이산이야. 마이산. 나중에 여러분 프린트 내고 고치겠어요? 제출할 프린트는 고쳐서 마산여감층이 아니라 마이산. 채석강은 되게 유명해. 여기 채석강.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퇴적암 지층을 보려면 여기를 가면 돼. 그래서 교과서에 멋지게 실려 있는 뭐 여감삼, 시해층 이렇게 쭉쭉쭉 되는 건 대부분 여기 사진이야. 여기. 마이산은 여기 있어. 마이산. 같은 계열에 있어요. 위치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네. 마이산은 말 귀 두 개처럼 생겼다. 이렇게 마이산이야. 이렇게. 근데 이게 다 여감층이라고. 여감. 아까 얘기했지. 여감은 육지에서 만들어진다 했어요. 여감 육지. 그래서 말 귀처럼 생긴 마이산 여감층. 변산반도 채석강에 있는 퇴적암층 다 여기 거고. 그리고 이 아래 요 아래도 퇴적층이 많아. 퇴적층. 남쪽에는 공룡발자국 화석이 나오잖아. 공룡발자국. 그래서 그 공룡발자국 화석이 나오는 고성지역 여기도 다 퇴적암으로 돼 있어. 퇴적암. 발자국이 찍히려면 땅이었겠지. 바닷속에서 공룡이 걸어다니진 않잖아. 그래서 육성층에 해당돼. 육성층. 그래서 여기는 주로 육성층이야. 육성층. 왜 펜이 안 나와? 주로 육성층. 해성층도 있어요. 해성층도 있는데 주로 육성층. 여기는 주로 해성층. 육성층도 있어. 근데 해성층이 더 우세하다는 뜻이죠. 다음에는 이제 신생대. 신생대가 별로 없다고 했지. 신생대가 별로 없는데 아주 특이한 것들만 신생대에 있어. 뭐냐면 화산활동이야. 화산활동처럼. 화산활동 우리가 누구나 다 알지. 제주도, 독도, 울릉도, 백두산 이런 거. 여기 백두산, 제주도, 울릉도, 독도.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철원연천 쭉 찢어져 있지. 이렇게 찢어져. 여기 한탄강이야. 한탄강. 한탄강 유역. 한탄강 유역에 래프팅 하러 가면 그 강벽이 수직으로 서 있어. 뭐야 그게? 주상절리지. 주상절리. 한탄강 주상절리. 주상절리는 어디서 나타나요?
화산암에서 나타나는데 화산암 중에서 현무암에 나타나지. 현무암. 즉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다고 나는. 제주도 현무암, 설원 연천 현무암, 그 다음에 울릉도 독도는 무슨 암이야? 여기는 유문암. 유문암. 백두산은 안산암이만 안산암. 안산암. 다 화산암이야. 그러니까 제주도 현무암, 현무암? 현무가 알아? 뭘 알아? 현무암. 현무 모름. 그래서 제주도 현무암, 철원연천 한탄강 지역 현무암. 여기는 산인데 철원연천은 그냥 그 땅이 쫙 갈라진데 분출한 거야. 분출. 그래서 산이 아니야. 그러니까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화산이 아니고 흘러 넘쳤어. 저런 거를 우리가 이제 넓게 되면서 용암대지라 그래. 개마고원처럼 쭉 흘러 넘치면 쭉 뭐 마구마 쭉 흘러서 낮게 퍼지면 그건 대지인데 뭐 그 정도 규모는 아니어도 여기가 이제 그 갈라진 데서 현무암이 흘러 넘쳤지. 현무암이 나오면 그 땅이 비옥해져. 현무암에 이제 마그네슘이 시커멓잖아 현무암이. 그래서 유용한 광물들이 되게 많다고. 철원산 되게 유명해. 철원쌀이 유명한 이유는 땅이 좋기 때문에 그래. 쌀이 잘 나려면 밑바탕에 거름이 좋아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얘기한 요 화산 활동은 다 신생대 때 일어나. 그런데 이거와 관련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포항 지역이 있어. 포항 지역에도 그 일부 여기 쌤이 갔었는데 여기 가면 와상절리라는 게 있어. 와상절리는 뭐냐? 바다 밑에서 이제 그 현무암이 이렇게 솟아나면서 꽃처럼 옆으로 주상절리는 기둥이지. 근데 이게 옆으로 쭉 퍼졌어. 그래서 이렇게 쭉 절리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어. 와상이라고 해서. 그래서 꽃처럼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 포항 지역에 가면 저런 게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산 활동도 있었고. 포항 지역은 육성층과 해성층이 반복된다 했어. 그래서 물에 잠겼다 나왔다 한 거야. 그러니까 마그마가 바다로 분출했다가 뭐 맨땅으로 분출했다 뭐 이런 적도 있었겠지. 그래서 와상절리라고 했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일부 현무암이 있는 거예요. 뭐 이 정도 해서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네 기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사들을 여기다 이제 써놨어요. 요거 보고 여러분들이 프린트 첨부해 줄 테니까 인쇄해서 보면 돼. 인쇄해서 보든지 아니면 화면으로 좀 확대해서 보면 되겠어.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다음 단원을 해야지. 오늘 홍종도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뭐 막 하기가 좀 어렵네. 역시 도와주는 사람의 그 중요성을 오늘 절실히 느낄 수가 있어. 홍종도 선생님 빨리 와야 이제 또 같이 할 텐데.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한반도가 이제 생겼는데 생기는 과정과 관련된 판구조 운동이 있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생겼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하죠.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봐요.